정부의 이제 경제 운용 기조는요, 일단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활성화 이렇게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요 경제 성과를 좀 본다 그러면 네. 일단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GNI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이죠. 이게 한 36,194달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네. 일본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에 1인당의 국민 총소득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이렇게 본다 그러면 소비와 후생에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GNI 지수고, 또한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일본을 추월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2026년 1인당 GDP 4만 불 돌파할 거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IMF에서 나왔던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산마저도 사실상 이제 크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마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겁니다. 2달 연속 1%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국채 지수죠.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한 75조 원 이상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 이슈가 과거에 됐었고요.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선진 지수로의 편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률과 이제 실업률도 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습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에도 18년도에 60.7%에서 2023년도에 62.6% 증가가 됐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됐죠. 같은 기간 동안 3.8%에서 2.7%로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되게 늘고 실업은 네. 좀 줄어드는 이런 어떤 경제적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고, 안심하긴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정부 물가 TF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요. 혹독한 코로나19 여파를 견뎌내고 수출 확대와 또 투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수출이 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경제의 긍정적인 청신호로서 이제 수출 실적 개선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위기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수출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나 또 기업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시장 개척하는 노력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 실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1일 날 그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예. 잠정치긴 하지만 10월달 실적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이 575억 불 2천만 달러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예. 보시면 계속 그 증가세인데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4.6% 네. 개선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수입도 좀 늘었어요. 수입도 지금 보게 되면 575억 불 2천만 달러. 네. 그래서 수입은 죄송합니다. 수입은 이제 543억 5천만 달러, 1.7% 이제 개선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수출 실적이 더 좀 많이 개선이 됐고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평가됩니다. 이렇게 수출입 실적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올해 10월까지 누적 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큰데 네. 399억 달러 흑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하고 수출 품목에서도 상당히 이제 호조세인데 우리나라 이제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10개 품목이 다 수출 실적이 개선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죠.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40.3%가 개선이 됐어요. 예. 역대 10월 가운데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 실적이 개선돼서 지금 그 반도체, 자동차 이쪽 그 주력 품목이 상당히 실적을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 수출도 9개월 만에 이제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이 9개 정도로 평가하는데 5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수출이 호조세입니다. 최대 그 수출 시장인 중국,
이 품목인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수출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돼서 특히 이제 2022년 9월 이후에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1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 개선된 실적이고 8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도 호조세인데요. 상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최대 시장인데 10월 가운데 최대 104억 불 기록해서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 소비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실적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그 경제에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아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교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1호 영업선을 자처하면서 지금껏 20번의 해외 순방을 이어왔습니다. 또 순방을 계기로 한 세일즈 외교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 기업의 꽃은 사실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나 영업 활동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뭐 영업 싸움 1호다 이렇게 자청을 하면서 사실상 순방 길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실제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번의 이제는 해외 순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13개의 국가 정상과 이제 만났고요. 네. 211차례 정도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세일즈 외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순방 경제 사절단이 총 10회 이제 오고 갔고요. 그 다음에 14개국으로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무적인 또 내용이 여기서 이제 오고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것이 원팀이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원팀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민간 경제라든지 우리나라의 정말 수출 주도의 어떤 모멘텀을 이끌어 가자라는 측면에서 원팀을 강조했고요. 외교 성과 본다 그러면 투자, 유치, 수출, 수주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한 971억 달러 정도, 하나로 보면 한 12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MOU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128조 원 정도의 이제는 수주 기록이 있고요. 일단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굉장히 중요하죠. 장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즈베키스탄은 고속철 최초 수출했습니다. 또한 이미 아시겠지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죠. 이런 점 봤을 때에 정말 세일즈 외교의 이제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